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북방이라는 의미의 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임은 천간지지의 그 10가지 천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북쪽이라는 의미로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민년 이런 식으로 그 해 또는 월 또는 시각을 나타낼 때 쓰는 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 임자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하면 1592년에 발발한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었던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7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모군란이라고 하면 1882년 이모년에 발생했었던 군사의 내란인데요. 이제 실제 그 문관들이 무관들을 너무 이제 업신여기고 무관들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고 해서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쌀에다가 모래를 일부러 섞어주고 이랬었던 아주 파렴치한 일을 한 것에 분개해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일어났었던 군사반란을 얘기하는 거죠. 임진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진왜란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그 임진왜란의 그 참상, 실제로는 이제 너무나 심한 피해를 입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소설에서는 기적적인 일들을 이제 그 벌이면서 일본을 징벌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으로 된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 때 특히 이제 통일신라의 근간이 되었던 이제 화랑, 젊은 화랑 두 사람이 친구의 그 우애를 돋우면서 국가에 대한 그 당시 이제 나라였었죠.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그걸 그 시를 돌에 새겨 놓았던 그 비석을 얘기합니다. 해서 북방이라는 의미로 사실상은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쪽이라는 형태의 상대적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간자가 되겠는데요. 간단하다 라는 의미의 간자가 되겠습니다. 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쪼개서 그 책 대신에 글을 쓰던 일이 있었죠. 해서 편지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간결하다라는 의미의 이 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결하다라는 의미의 간자는 대나무 쪽이라는 대쪽이라는 의미와 함께 편지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염두에다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또 쉽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간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짧으면서도 명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간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편리하다, 간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만 딱 추려서 간소화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고 소박하다라는 뜻이고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 중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만 딱 추려서 적용한 것을 얘기합니다. 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안이라든지 또는 간단히 무엇인가를 물어볼 만한 일들을 글로 써서 주고받은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편지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택이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른다라는 뜻인데요. 실제 그런 뜻으로는 거의 안 쓰이고 황제나 왕실에서 사돈을 삼을 때 또 사위라든지 또는 며느리라든지 이런 배우자감을 고르는 일을 얘기합니다. 간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원래 중국의 한자는 글자 하나가 모든 단어를 대변하죠. 그런데 이제 모택동이 실제 문화혁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처참한 일들을 저지르긴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죠. 바로 문자를 통일시킨 5000년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문자를 통일시킨 일, 거기에다가 이제 문자뿐만이 아니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일을 했죠. 그 언어를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일 중에 하나가 이 간체를 발명한 건데요. 간체는 사실상 한국어의 단어와 의미가 비슷합니다. 원래 한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죠. 그러나 이 간체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는 것처럼 한국어나 영어, 물론 세계 대부분의 문자가 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죠. 이제 그런 식으로 체제를 바꾼 겁니다. 어쨌든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다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으로는 번잡스럽다라는 의미의 번자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노자가 되겠는데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의미의 노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한국은 노예라는 개념보다는 종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죠. 그러나 이제 실제 한국에서의 종은 거의 노예 수준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노예와 종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권리라든지 인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노예 쪽이 훨씬 더 이제 척박한 환경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주인에게 귀속된 물건으로 취급됐죠.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값 없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죠. 노예는 계약의 대상이 아니죠. 물건인데요. 그렇지만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이제 현대에 와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득의 대부분을
사업주가 갈취하다시피 하는 그런 형태의 근로계약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비라고 할 때 이 노는 남자 노비를 얘기하는 노예를 얘기하는 거고, 요 비자는 여자 노예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노비는 남녀 노예를 얘기합니다. 수전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가 지키다는 뜻이죠. 전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뜻으로 돈을 움켜쥘 줄만 알았지 아주 중요한 곳에도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매국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매가 팔다라는 뜻이고 국이 나라라는 뜻이죠. 나라와 민족을 파는 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매국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매국노라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지금도 현실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비용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달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매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흉노족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우리가 훈이라고 읽는 사람들입니다. 몽골 지방을 그 터전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서 볼 때 오랑캐 중에 하나였던 다섯 그 오랑캐 중에 하나였었던 그 부족을 얘기하는 거죠. 추노라고 하는 것은 도망친 노예들을 추적해서 붙잡아다가 이제 그 현상금을 받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노예 사냥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농노라고 하는 것은 중세 장원에서 농업을 담당하던 노예들을 얘기합니다. 관노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거지만, 옛날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가 없었으니까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노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노자는 남자 노예라는 의미로, 그 상대 개념은 비자 여자 노예라는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와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한자가 한글 단어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이제 풍성해지고 또 파생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